우리나라에서 자그마치 500억을 투자한 드라마가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별들에게 물어봐인 이 드라마는 무려 SF입니다. 웬일로 SF의 불모지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SF 드라마에 저 많은 돈을 들인 건지 놀랍지만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제작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정통 SF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언제나 그랬듯이 로맨스를 가미했으나 5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는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관용의 자세를 갖췄습니다. 막상 이 드라마를 본 후에는 관용이고 나발이고 다 잊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SF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별들에게 물어봐가 어마어마한 제작비에다가 이민호와 공효진이라는 스타를 캐스팅하고도 거의 폭망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인 건 절대 SF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로맨스를 가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그냥 어느 모로 봐도 처참하게 못 만들어서 망했습니다. 방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SF 드라마를 만들어줘서 감사했던 마음이 지금은 행여라도 SF 장르에 대한 편견을 남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려 변해 유감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SF 드라마라 내심 약간은 가지고 있던 기대는 1화를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좀 진지하게 가도 좋으련만 여지없이 오두방정과 호들갑으로 가득한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공중파 감성이구나 라는 한탄과 함께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실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면서 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구에서는 찌그러져 있는 바람에 수정이 불가한 정자를 무중력 상태의 우주로 가져가 시도한다는 소재는 나름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금지된 실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니까 스릴러의 기운을 더해서 진지하게 다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욕심이 재차 앞서기도 했으나 공중파 드라마라는 걸 고려해 양보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들에게 물어봐는 적어도 500억이라는 거액에 걸맞은 영상을 한껏 자랑하는 걸로 위안을 주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면과 더불어 벼락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 로켓 분리 등을 거쳐 광활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가히 500억이라는 제작비를 허투루 쓴 게 아니란 걸 유감없이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의 내부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구현한 것에 감탄했고, 우주복을 비롯한 각종 의상도 어설프거나 조잡하다는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무중력을 가장한 공간에서 연기한 배우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지 눈에 훤히 보여 설사 희대의 망작으로 남게 될지라도 도대체 500억을 어디에 썼냐는 비아냥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돈을 쓰고도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죠. 분명 돈은 돈대로 잘 쓴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봐는 SF도 엉망이고 로맨스도 엉망인 상태로 둘이 섞으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발단을 이끌어내는 설계를 억지로 일관한 것부터가 거슬립니다. 제 아무리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본분을 다한 의사에게 터무니없는 해코지를 한다는 건 첫째, 눈꽃만큼도 웃기지 않고 둘째, 저 회장이란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만 드러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명색이 MG그룹의 회장이면서 하는 짓은 하나같이 구시대적인 사고에 기인합니다. 700억을 들여 위험천만한 지시를 하는 이유만 해도 혈통을 잇기 위해서고, 며느리에게는 임신할 준비나 하라는 썩어빠진 발언을 태연하게 내뱉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강수는 같은 의학자면서도 최고운의 안위는 관심도 없는지 공룡에게 대뜸 자신의 아이를 살려내라는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합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어 뻔히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들에게 공부해야 하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오라고 하질 않나. 그런 고마운 엄마들을 남들 앞에서 예쁜 여자들이라고 지칭하질 않나. 여자친구에게 배신하지 않고 의리 지키면서 살겠다더니 단 며칠 만에 이브와 사랑에 빠집니다. 설상가상 이브와 연애를 한 건지 썸을 탄 건지 모를 남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브의 절친한 선배와도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 남성 캐릭터들의 정신 상태가 엉망이란 것도 문제지만 강강수와 최고운 사이에도 여전히 기묘한 분위기가 흘러 궁극적으로 이 드라마는 삼각이나 사각도 아닌 육각관계를 만듭니다. 제가 살다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얽히고 설킨 로맨스는 또 처음 보는데 왜 일각에서 동물의 왕국의 우주 버전이라고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죠. 가뜩이나 호감 가는 캐릭터가 없는 판국에
이런 무리수를 두면 뭐 어쩌란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사랑에 미친 자들이 육각의 구도를 이룬 것도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로맨스를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와중에 주인공인 공룡과 이브의 관계마저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다는 건 이 드라마를 멀리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별들에게 물어봐는 지속적으로 이성의 단절과 감정의 비약을 강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시청자의 몰입과 공감을 자연스레 이끌어내지 못하고 드라마 속 캐릭터들끼리만 교감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탓에 정작 시청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시큰둥하게 지켜보는 방관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이 드라마를 몇 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도 말고 딱 2화까지만 보셨어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룡 못지않게 이브도 커맨더로서 갖춰야 할 엄근진이라는 수식어로 감싸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비호감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전 어째서 공룡이 이런 캐릭터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어 마냥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고작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된 감정이라기엔 너무 과하다는 것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4화에서 이브를 구하기 위해 무모하게 해치를 열고 나가는 꼴을 볼 때는 질색했습니다. 보통은 저 숭고한 정신에 어떤 감동을 받거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반해 별들에게 물어봐는 저를 극단적인 T의 성향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 자체는 그래비티와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완성도 높은 비주얼로 스릴 있게 잘 연출했으나 주제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뛰어든 공룡이 흥을 다 깨서 짜증만 납니다. 감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학적인 고증을 제외하더라도 목숨을 내다버리다시피 하면서 난동과 다름없는 짓을 하는 것에 조금도 공감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것이 별들에게 물어봐의 로맨스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는 로맨스로 시청자의 감정을 사로잡는데 실패한 것만큼이나 논리적인 오류와 억지스러운 개연성 등을 아무렇지 않게 남용하면서 형편없는 서사를 꾸역꾸역 이어가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찌그러진 정자가 무중력에서는 펴져서 수정에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긴 수정란이 지구에 와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도 멀쩡할지 의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같은 무중력 상태에 있던 난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룡이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려고 했으나 이 임무를 강수에게 뺏깁니다. 주된 이유는 강수가 무중력에 익숙한 반면에 공룡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공룡은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뭘 준비한 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주정거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는 게 임무라면 당연히 무중력이라는 환경을 필수적으로 염두에 뒀어야 하지 않나요? 혈통을 지키겠답시고 700억이나 들인 기업이라면 이것부터 파악해서 무중력 환경을 조성해 공룡을 훈련시키는 치밀한 준비성을 가지는 건 기본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들로 가득한 기업인지 이런 기본도 간과했다는 게 황당합니다. 정상적인 조직이었다면 진작에 알았을 거고 그렇게 하기 싫다고 펄쩍 뛰는 공룡에게 회장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달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라면 공룡도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근데 정자는 미리 우주정거장으로 반입시켰으면서 난자는 굳이 따로 보내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잠깐 찾아보니 난자와 정자는 보관 환경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몰래 숨겨서 보내는 거라면 난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고 보는 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자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라 무심코 넘길 수 있다면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들에게 물어봐를 보다가 없던 전까지 뚝 떨어진 건 2화에서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하고도 해치를 열지 않을 때입니다. 우연히 같이 온 초파리들이 교미하는 것 때문에 모두를 기다리게 하는데 작가가 이 장면을 통해 뭘 말하고 싶어 한 건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공룡이 우주를 자궁에 비유하고 삶과 죽음을 거론하기도 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이로움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 의도는 아주 좋았지만 지구에서의 출근길도 아닌 우주에서의 도킹을 물리치고 시청자에게 감명을 전달하기엔 터무니없는 시도입니다. 우주정거장에 3만 마리의 초파리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도리어 반감만 가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쥐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최초의 외과 수술을 감행한 것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몰입과 공감의 끈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 쥐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당위성이라곤 단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브가 남긴 유서에서 나온 말 맞다나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인간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는 초파리와 쥐를 상징적으로 대두시킨 것 같아서 빼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봐도 로맨스를 주로 다루는 드라마에서 이런 주제를 넘보는 건 과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주와 우주 탐사에게 갖고 있는 특별하고 비범한 이미지를 충분한 과정과 단계를 밟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무너뜨리려고 한 건 오만입니다. 마치 PC주의를 전파하려는 영화와 드라마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별들에게 물어봐도 실은 로맨스에 전념해 시청률을 높이는 게 목표면서 이빠른 소리를 들이미니 부작용만 커집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이 드라마는 이성의 단절과 감정의 비약을 강요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나마 저런 건 의도라도 좋아서 견딜 수 있었다면 3화에서 공룡이 벌이는 사태는 기어코 저의 자비와 인내가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강강수가 가지고 있는 난자를 훔치려고 런닝머신으로 화재 경보를 울려 정전을 일으키는 걸 보고 있자니 진짜 쌍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가 무슨 플래시나 퀵실버도 아니고 런닝머신으로 화재 경보가 울릴 때까지 달린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에서 저질러도 위험천만한 행동을 무려 우주선에서 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룡이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선의 메커니즘에 통달한 캐릭터라고 해도 얼토당토하는 짓인데 이 인간은 산부인과 의사 겸 관광객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정자와 난자라는 명목으로 다른 대원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 우주선까지 담보로 삼아 이기적인 도박에 뛰어드는 놈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무슨 수로 재밌게 보란 건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브라고 해서 딱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초파리와 쥐를 두고서도 생명의 존중이니 경인이 하는 것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거뜬히 무시하던 캐릭터가 인간의 배아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폐기하는 걸 보면 가소롭기만 합니다. 더욱이 대원 중 한 명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들이미는 꼬락서니에서 이 캐릭터는 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고 싶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호감을 일삼는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에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드라마도 아니거니와 이따위 주인공들이 갖는 우주 배드신은 아무리 잘 찍어도 아름다워 보일 리 만무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드라마에 500억이나 쏟아부은 건지 저야말로 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